여기 사람이 나밖에 없냐? 가끔 사람 같은 거 보이긴 하는데 진짜 사람인지 그놈들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말을 못 걸겠다. 미친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었구나. 너네는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난 자고 일어났는데 가구점 침대였음. 니네 다 어디 있었냐? 나는 친구랑 폐건물 탐험하러 와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왔더니 갑자기 물건들 채워져 있고 그것들 돌아다니더라. 여기 오랫동안 있으면서 사람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이글 보면 2층 식료품 창고로 와라. 나 여기 아지트 만들어서 살고 있다. 나는 학교 옥상 문으로 들어왔다가 문 안 열려서 갇혔다. 밑글 보고 식료품 창고 가봤는데 다 어질러져 있고 사람 사는 흔적은 안 보인다. 3층 수상 코너 도미의 집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살아있는 사람 있으면 와줘. 나 혼자 다니려니 미칠 것 같다. 윗글에서 언급된 두 곳 다 가봤는데 창고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인기척은 없다. 횟집은 입구부터 이상한 냄새 나던데 안에 들어가니까 핏자국 사방에 튀어 있고 전등도 깨져 있더라. 내 추측으로는 한 사람이 죽으면 새로운 사람이 다시 여기 갇히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모두 서로를 여태 못 본 것도 설명이 되니까 다음에 이글 보게 될 친구는 3층에 있는 정육점으로 와라. 여기 간판이 없어서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차피 정육점 2개밖에 없어서 금방 찾을 거다. 1층 정수기 물 마시지 마 제발. 소름이네. 그럼 글 쓴 사람들은 다 죽은 거고 나밖에 없는 거냐? 일단 1층 정수기 물은 안 마실게. 다들 여기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난 2일차에 이거 발견했다. 일단 다음에 여기 올 사람들을 위해 도움되는 것들 몇 가지 적어두고 간다. 놀이방 근처 지나갈 때면 까맣고 팔다리 반쯤 녹아있는 초등학생같이 보이는 애들 몇몇이 가만히 서서 너희 쳐다볼 건데 절대 눈 마주치지 마. 나는 놀라면 얼굴을 가리면서 뒷걸음질 치는 습관이 있는데 그 덕분에 살았어. 그놈들이랑 눈 마주치자마자 나한테 입 벌리고 달려오더라. 눈 피하면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발 눈 마주치지 마. 그리고 1층 가면 검은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마네킹들 자주 보일 텐데 걔네들 보지도 듣지도 못해서 크게 무서워할 건 없다. 근데 촉각은 살아있는 것 같더라. 처음엔 웬만해선 피해 다니다가 좀 지나고 괜찮길래 그냥 돌아다녔는데 옷깃 한번 스쳤다가 왼팔 잃었다. 이제 걔네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시발 나도 알고 싶지 않았다. 아, 그리고 4층의 흰놈들 주변에는 아예 얼씬거리지를 마라. 잡다한 거 모아서 화염방사기 비슷하게 만들어봤다. 이걸로 4층에 드글거리는 하얀 놈들 태워 제꼈더니 비상벨 울리고 1층에서부터 경비 같은 놈들 10대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서 올라오더라. 걔네들은 외관상으로 대충 봐도 도저히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안 들 거다. 나도 개쫄아서 화장실로 바로 튀었다. 근데 그놈들 변기칸 하나하나 다 뒤져보더라. 난 청소도구함 열어서 문짝 뒤에 숨어 있었는데 다행히도 문 뒤까지 확인해보진 않더라. 아무튼 그 이후로 불시에 경비들 1층부터 4층까지 순찰 쫙 돈다. 대충 3일에 한 번쯤 돌았는데 조용히 사니까 점점 순찰 간격 길어지다가 이젠 2주에 한 번쯤 도는 것 같다. 그놈들 발소리가 커서 4층에서도 1층 소리가 들린다. 항상 1층에서부터 도는데 나오는 장소는 3곳 중 하나다. 계산대 라인 맨 오른쪽에 있는 기계실, 마트 정문, 지하실 중에서 복불복으로 나온다. 참고로 마트 정문에서 들어올 때 잠깐 문 열리는데 그때 탈출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경비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했다. 다음에 이거 보는 놈은 꼭 경비놈들 쓰러뜨리고 나가길 바란다. 난 4층 와인바 뒤편에 있는 공간에서 산다. 나 죽으면 화염방사기 가지러 와라. 흰 실타래 같은 놈들은 내가 다 태워버린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내일 옥상 가볼 건데 갔다 와서 후기 남긴다. 화염방사기 위치 확인했다. 이글 보면 옥상으로 와라. 여기는 식량도 충분하고 살만하다. 1층으로 나가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 같다. 긴 로프 만들어서 옥상에서 벽면으로 줄 타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씨발 옥상에 괴물 산다. 윗글 미쳤냐? 이전에 글 쓴 놈들인진 모르겠는데 사람 대여섯 명이 반건조 상태로 빨래처럼 전깃줄에 걸려 있다.
보자마자 다리 풀렸는데 키 존나 크고 다리 여러 개 달린 괴물이랑 눈 마주치고 좆됐다 싶어서 문 닫고 냅다 아래층으로 달렸다. 4층 귀금속 판매점 카운터 뒤쪽에 창고 들어가면 창문 하나 있어서 바깥 볼 수 있는데 마트 사방에 경비들 쫙 깔려 있다. 건물 벽 타고 내려가다가 총 맞고 뒤진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건물에는 소화기가 안 보이는데 2층에 있는 옷가게들 중에 바닥이랑 벽 하얗고 입구에 회색 마네킹 2개 서 있는 곳 가서 벽에 진열된 옷들 잘 파헤쳐보면 소화기 하나 있다. 그리고 3층 하나 농산물에 과일 진열해 놓은 곳들 뒤쪽에 보다 보면 소화기 하나 있다. 소화기로 경비 시야 차단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써라. 3층 소화기는 내가 2번 써서 별로 안 남았을 거다. 1층 정문에서 경비 시야 차단하고 나가보려 했는데 경비가 소화기 가스 인식하자마자 바로 문 닫히더라. 뒤질 뻔했는데 도망치면서 존나 뿌렸다. 소화기 위치 확인했다. 난 지하실에 있는데 땅굴 파서 나가보려고 시도 중이다. 마트라 그런지 공구들도 많아서 곧 끝이 보일 것 같다. 개지랄하지 마라 진짜.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미치겠다. 이전 그래서 말하던 옥상 괴물같이 생긴 놈이 여기 직원 휴게실에서 나오는 거 봤다. 설마 하면서 소화기 들고 지하실 가봤는데 지하실 문 열자마자 비상벨 울리고 경비 튀어나왔다. 진짜 미치겠다. 괴물도 글을 쓸 줄 아는 거냐? 그럼 여기 적힌 글도 다 읽고 있었던 거냐? 애초에 이것들 다 사람이 쓴 게 맞긴 하냐? 경비 나오자마자 소화기 존나 뿌려대고 튀어서 오른쪽 다리랑 왼팔 잃는 걸로 끝났다. 근데 이런 몸뚱아리로 탈출해봤자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난 먼저 가련다. 여기 끌려온 이상 가망이 없는 것 같다. 잘해봐라. 나 여기 들어온 지 54일 지났는데 진짜 허무하다. 난 54일 동안 이룬 거 하나 없이 통조림 처먹고 도망가면서 겨우 버텼는데 난 윗글들처럼 뭔가를 시도해볼 용기도 없고 이걸 보니까 더더욱 그만 살고 싶어진다. 그래도 이전까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버텼는데 진짜 뭘 해도 못 나가는구나 싶었다. 화염방 사기도 소화기도 아무것도 없다. 정육점도 횟집도 와인바도 너무나도 깨끗하고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없다. 귀금속 판매점 카운터 뒤쪽엔 그저 색이 조금 다른 벽밖에 없다. 차라리 여길 들어오지 말걸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 이 글들을 보지 말걸 그랬다.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노란하고 있는 것 같다. 나도 이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이 글을 따라가련다. 여기 사람이 나밖에 없냐? 가끔 사람 같은 거 보이긴 하는데 진짜 사람인지 그놈들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말을 못 걸겠다. 40년마다 돌아오는 순례자의 길에 오르게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최근 200년간 외부인이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이곳에 고립되어 순례자가 되는 사례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외부인으로 인해 급격히 낮아진 순례자 생존율을 되돌리기 위해 작성되었으니 자의로 방문하신 순례자분들은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순례자의 길 통행 수칙. 모든 순례자들은 길에 오르기 전 자신이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 24시간 내에 전신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갓 세탁한 흰 옷을 입은 뒤로 한 번도 탈의하지 않음. 머리카락을 비롯한 전신의 채모가 단 한 가닥도 제외하지 않고 검거나 희거나 완전히 제거됨 추천하지 않음. 근 20년 내에 살인, 방화를 저지른 전적이 없음. 길에 오른 전적이 있을 시 사제들과 거래한 적이 없음. 길에 오른 전적이 있을 시 윤회자를 해친 적이 없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떠난 순례자들 중 0.02%만이 돌아왔습니다. 길에서의 시간은 바깥 세상에서의 시간과 현저히 다릅니다. 소지하신 어떠한 시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태양과 달을 제외하고선 아무것도 믿지 마십시오. 길의 하늘에서는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질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비, 눈,
우박 중 무작위로 하나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곳을 찾아 신속히 대피하십시오. 비에 일정 시간 노출되었을 때 채모가 존재하는 경우 채모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며 끝내 모든 채모가 사라집니다. 비에 일정 시간 노출되었을 때 채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모든 치아가 잇몸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눈에 노출되었을 때 눈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피부가 부분적으로 괴사합니다. 옷으로 전신을 최대한 가리십시오. 하얀 옷감 아래의 살갗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박에 노출되었을 때 당신의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위 상황을 겪은 순례자들 중 0%가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태양이 고장난 전등처럼 깜빡거릴 때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려 양손으로 입과 귀를 막고 숨을 참으십시오. 양 엄지손가락으로 각각 양쪽 귀를 막고 남은 4손가락으로 입을 막으십시오. 1분 이상 호흡하지 않는다면 태양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태양과 달이 동시에 떠 있을 때 가진 짐을 모두 버리고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어내려 놓으십시오.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상태로 눈을 감고 마음이 이끄는 방향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리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그저 달리십시오. 도중에 눈을 떠서도 발이 멈춰서도 안 됩니다.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한 자를 목격한 모든 순례자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는 다른 세상으로 갔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모두를 의심하십시오. 자신을 제외한 생명체와 상호작용한 순례자들은 대부분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각 상황별 대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을 윤회자라 칭하는 자를 만났을 때 그를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를 동료로 맞이한 순례자들의 대부분이 무사히 귀환하였습니다. 윤회자들은 당신이 그를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이 길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생명체입니다. 먼저 그가 정말 윤회자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회자는 신체 부위 중 짝수 개수만큼 있다고 명확히 인지되는 것의 절반이 없습니다. 그 부위는 윤회자마다 제각각 다르며 이른 신체 부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만 그와 동행하십시오. 윤회자를 모방하는 무언가는 순례자들을 속일 때 자신은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는 체내 장기를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를 동료로 맞이한 순례자들 중 9.3%만이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자신을 사제라 칭하는 자를 만났을 때 당신은 그와의 거래를 통해 앞으로의 여정을 더욱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제들은 길에서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줄 유용한 물건들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거래의 대가를 순례자와 한 번 이상 대화한 사람의 영혼으로 받습니다. 거래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은 순례자의 가족, 스승, 친구, 원수 순으로 영혼을 거두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러 가야 한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 공손한 어투로 별자리 점을 봐줄 것을 부탁하십시오. 그는 당신이 무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흔쾌히 승낙할 것입니다. 별자리 점의 결과에 따라 당신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재앙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자를 만나지 않은 순례자들 중 0%가 재앙을 경험하였습니다. 별자리 점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카드를 뽑았을 때 당신이 평소 성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다른 종교가 있거나 아무런 종교가 없을 경우엔 최대한 빠르게 사제를 찾아 10명의 지인의 영혼과 아가미를 교환하십시오. 석가모니 카드를 뽑았을 때 당신이 평소 성실한 불교 신자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다른 종교가 있거나 아무런 종교가 없을 경우엔 최대한 빠르게 사제를 찾아 7명의 지인의 영혼과 두더지의 앞발을 교환하십시오. 해와 달의 카드를 뽑았을 때 당신이 아무런 종교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다른 종교가 있거나 이미 태양의 깜빡임을 경험하셨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쪽 면이 거울인 카드를 뽑았을 때 당신이 평소 성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다른 종교가 있거나 아무런 종교가 없을 경우엔 최대한 빠르게 사제를 찾아 7명의 지인의 영혼과 두더지의 앞발을 교환하십시오. 해와 달의 카드를 뽑았을 때 당신이 아무런 종교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다른 종교가 있거나 이미 태양의 깜빡임을 경험하셨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다른 순례자가 당신을 선택하기만을 기다리십시오. 사원을 발견할 때까지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이 길의 종점이자 여정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원을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순례자들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여정의 최단 기록은 3시간 21분, 윤회자 1명, 거래 3번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여정의 최장 기록은 277일 11시간 3분, 윤회자 63명, 거래 13번. 노아의 방주 카드, 거울 카드, 석가모니 카드, 오른팔 괴사, 왼쪽 폐 상실, 양쪽 허리의 아가미 소유였습니다. 그분들에 의해 충분한 여정을 끝냈다고 판단된다면 낙뢰가 떨어지며 사원이 등장합니다. 낙뢰 소리가 들리는 즉시 예의를 갖추어 문으로 향하십시오. 문에 도달하셨다면 공손히 4번 두드리고 절을 2번 하신 뒤 그대로 엎드려서 대기하십시오. 이번 여정을 비롯한 모든 여정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사제와 거래한 영혼의 수와 당신과 동행하는 윤회자의 수에 따라 인내의 시간이 정해집니다. 윤회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때 영혼 1개당 1초, 윤회자의 수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일 때 영혼 1개당 1시간, 윤회자의 수가 15명 이상 30명 미만일 때 영혼 1개당 1일, 윤회자의 수가 5명 이상 15명 미만일 때 영혼 1개당 1개월, 윤회자의 수가 5명 미만일 때 영혼 1개당 1년. 귀환한 모든 순례자들이 사원의 정문에서 대기하는 동안에는 굶주림이나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함. 인내의 시간이 끝난 뒤에는 사원의 문이 스스로 열릴 것입니다. 문지방을 넘어서면 당신은 여정을 끝마치고 귀환합니다. 씨발 다 뒤졌다 진짜. 크크. 태생과 무술진 따로 살다가 여기 끌려 들어온 내가 잃을 게 뭐 있다고. 이 좋은 거래들을 마다해? 무한동력 제트팩, 투명 망토, 방탄 원터치 텐트. 그리고 무엇보다 요놈, 윤회자 추적기. 이런 걸 팔아도 되나? 너무 벨붕인데. 일단 살고 보려고 존나게 거래에 대서 쌓인 영혼 개수가 좀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이거 하나면 그것마저 상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설계자가 진짜 병신이네. 이걸로 윤회자 50명만 채우면 개당 1초니까 1020초. 그럼 17분만 버티면 되는 거네. 네? 굳이 이 책을 빌려서 보겠다고 하신 건가요? 아, 죄송해요. 하필 저 책을 고를 줄은 몰라서 하는 소리였어요. 원래는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한데 오늘 담당이 저라서 한마디만 하자면 다른 책을 고르거나 차라리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읽는 것을 권장할게요. 요즘 세상은 조선시대처럼 책이 귀한 시대도 아니고 플랫폼 열기만 하면 이북이며 빠른 배송까지 쉽게 구하는 게 책이 아니던가요? 아, 물론 구매해서 읽기에 아깝다고 생각드는 책이나 경제 사정에 있어 책 한 권 구매함에 있어 어려운 가정이라면 예외가 되긴 하지만 네? 평범한 중산층 서민 가정에서 굳이 이런 선택을 하는 분을 뵙게 될 줄이야. 물론 저 같은 경우 중간에서 관리하는 역할뿐이라 상관없기는 한데 뭐 여기서 더 말해 뭐 하겠어요? 당신의 흥미만 더 자극하는 꼴이 될 텐데 그깟 호기심이 뭐라고. 참나 뭐 그래도 특별히 이용 안내 수칙 알려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제가 말해줬다는 티 내지 마세요. 책 주인 되는 그 녀석은 본인 외 다른 존재에게 이런 대우하는 거 은근히 싫어해서 앞으로 당신 같은 이용객들 처지만 더욱 어려워질 뿐이죠. 아, 이건 당연한 소리인데 회수할 때 책 상태 엉망이면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빌려 읽는 처지에 주인 있는 책을 훼손하는 진상은 아니잖아요. 최대한 깔끔하게 읽으세요. 책 주인이 제게 따져온다면 더 이상 당신의 편이 아니니까. 일단 저 책은 그 녀석이 며칠 전에 구입한 책이라 다른 도서와 달리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첫 번째, 책을 읽을 때 절대 입을 열지 마세요. 아, 참고로 전 그런 저질 소설은 취향이 아니라 읽어본 적이 없어
뭐라 스포해 줄 사항이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도서관처럼 정숙하세요. 얌전히 입 다물고 있으란 소리예요. 싸구려 감동 서사로 눈물이 나오던 충격과 공포를 자아내 며칠 밤낮으로 트라우마 남길 전개이던 당신의 목숨보다 귀하진 않잖아요. 제발 입 다물어요. 책 주인이 좀 특이하게 빌려주는 것까지는 관대하게 넘어가도 누군가의 흔적이 남는 건 상당히 싫어해서 독서시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책 읽을 때 장갑 착용하라는 소리는 좀 웃기게 들리겠지만 최대한 당신의 유전 정보가 책에 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침 묻혀 책장 넘기는 습관이 있다면 아니지. 첫 번째 수칙을 수행하는 중이라면 그럴 일은 없으니 넘어가죠. 독서 중 끈 모서리 부분을 접거나 계속 만지는 행위만큼 최악은 없어요. 당신이 읽었다는 흔적을 그 녀석이 알아줬으면 하는 게 아니라면 제발 얌전히 읽으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개봉 상태 도서를 몰래 읽을 때처럼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까 얘기했었죠? 책 주인은 당신의 흔적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책 주인이 제게 따져온다면 그때는 저도 더 이상 당신께 호의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실 규칙이라기보다 당연한 것뿐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내하는 겁니다. 빌려 읽는 처지, 책에 메모지를 부착하거나 책갈피 사용 흔적을 남기는 행위는 없을 거라 믿어요. 마음에 드는 페이지라는 이유로 접거나 찢는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서하거나 필기하는 정신 상태 이상 있는 이용객은 아니잖아요. 이건 대놓고 나 책 읽었어요. 흔적 남기는 행위인데 그냥 책 주인의 관심이 필요하다면 첫 번째 규칙 무시하고 그냥 소리내서 읽으세요. 이게 훨씬 나을 거라고 장담하죠. 마지막으로 책의 1% 이상 물에 젖는 일은 없어야 해요. 만약 비 오는 날 책을 빌려 돌아가는 길이라면 당신 품속에 책을 넣고 필사적으로 책을 지키세요. 우산 쓰거나 평소보다 서둘러 돌아가는 등 책의 1% 이상 물에 젖지 않게 온갖 신경을 써야 할 거예요. 책을 끔찍하게 아끼는 책 주인이 물에 젖어 울어버린 상태가 된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이건 당신의 상상에 맡기죠. 이건 상식적인 어느 정도의 교양을 갖춘 문명사회 일원이라면 발생할 일 없지만 개인적으로 당신이 최악의 상황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데 절대 식사 도중 책을 읽거나 식탁 위로 가져오지 마세요. 당신이 먹는 음식물 냄새 묻는 일 없게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믿어요. 하나 의도적을 가지고 있지 않던 고의적이던 음식물의 일부, 양념 소스나 국물 따위가 책에 묻었다면 번거롭게 직접 반납하러 오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제가 직접 방문할 때까지 주어진 시간 내 유서를 작성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세요. 제가 아무리 당신 같은 이용객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녀석, 내 동생 되는 그 녀석의 감정보다 우선시되는 일은 없어요. 요즘 반항기라 그런지 주제 모르고 덤비는 게 좀 안 이꼬워서 아주 미세한 사용감은 그 녀석의 부주의로 생겼다고 둘러댈 수 있지만 눈물 보이면서 언니 이거 읽은 놈 누구야? 하거나 그 새끼 해달라고 하면 당신 존재는 그 어떤 개미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것을 미리 알아두세요. 타인에게 제가 아끼는 책을 빌려줄 수 있는 인정을 가진 나의 동생을 위해 성숙한 하나의 성체가 되기까지 당신이 제가 사랑하는 동생의 책을 읽는데 이 정도는 지켜줄 거라 믿어요. 반납 기한은 제 동생 되는 녀석이 이 책을 다시 찾을 때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는 허락되지만 이 책은 구입한 지 며칠 안 된 책이라고 했죠. 눈치껏 반납하세요. 서울교통공사 기관사 특별연장운행 매뉴얼.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신 신규 기관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당 매뉴얼은 행정안전부 소속 재난안전관리본부로부터의 정부 명령에 따라 제작된 매뉴얼로서 공사 밖으로 유출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등에 의거 처벌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혼자 근무를 하는 기관사의 특성상 해당 매뉴얼을 반드시 완벽히 숙지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상해,
사망 등의 불이익은 공사에서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간 마지막 운행, 주간 첫 번째 운행의 상황에서 특별 연장 운행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착역에 도착하여 운행을 종료하였을 때 당연히 전방은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해당 상황은 빈번하지 않지만 발생하게 될 경우 아래의 매뉴얼을 순서대로 따라 주십시오. 0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직원용 어플을 통해 특별 연장 운행 상황이라는 사실을 고지해 주십시오. 상황 고지 후 가까운 자재실이나 영무실에서 특별 연장 운행 상황임을 알리고 지원받게 되는 물품을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지원받게 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라이딩 슈트, 손도끼, 비상식량, 충분한 식수, 간이 화장실 봉투가 든 배낭, 겨울용 롱패딩, 치사량의 2배에 해당하는 LSD, 특별 연장 운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2-1-1 물품을 반드시 착용하고 계십시오. 지원받게 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파손 및 분실되더라도 무관합니다. 지원받게 되는 물품의 착용을 완료하셨으면 차량 내 탑승한 인원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간혹 취객 등이 종착역에 도착했다는 방송을 듣고도 잠을 자느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운행은 일반적인 운행 매뉴얼을 따르시며 연장 종착역인 아비치역까지 운행하시면 됩니다. 연장 종착역까지의 역명은 산지바역, 삼가타역, 타파나역, 아비치역입니다. 연장 종착역에서 다시 기존 종착역으로 운행하실 때는 아비치역, 마하파드마역, 후후바역, 니라부다역 순서로 운행하시게 됩니다. 종착역에 도착하시면 일반적인 운행 방식대로 반대편 운전석으로 이동하셔서 운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많은 승무사원들이 승강장 쪽으로 내려서 반대편 운전석으로 이동하십니다. 하지만 특별 연장 운행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열차를 통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승무사원들이 5번 매뉴얼을 지키지 못해 2-1-4의 물품을 사용하게 되십니다. 해당 물품을 사용하실 일이 없도록 반드시 5번 매뉴얼만큼은 준수하십시오. 실수든 고의든 5번 매뉴얼을 준수하지 못하셨다면 1초라도 빠르게 2-1-4를 모두 사용하십시오. 특별 연장 운행에서 역간 거리는 4시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2-1-2의 배낭에는 이틀분의 식량과 식수가 들어 있습니다. 적절히 배분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간 운행 중에 열차 내 비상용 통화장치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는 운전석에서 나갈 필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과 같이 방송하십시오. 화재 발생, 최대한 빠르게 다음 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소화기 등을 활용하여 초기 진화를 도와주시고 다른 칸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응급 환자 발생, 최대한 빠르게 다음 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다음 역에 영무원들과 구조요원들을 배치해 두도록 연락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연락할 필요 없음. 의료진이실 경우 응급처치를 도와주십시오. 기타 비상 상황, 최대한 빠르게 다음 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이후 방송은 요령껏 모든 구간 운행 중에 열차 운행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양 운전석의 문을 두드리는 승객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운행 중인 열차의 운전석으로 들어오려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돌아갈 것입니다. 7번에서도 언급했듯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는 운전석에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강력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부술 듯한 노크가 이어질 경우 2-1-4를 준비하시고 다음 역에 도착할 때까지 손도끼를 쥐고 계십시오. 기어코 쇠로 된 문을 부수고 들어온 승객은 손도끼를 적극 활용하여 운전석으로부터 배제하십시오. 안전화와 안전장갑, 안전모도 나쁘지 않은 무기입니다. 손도끼를 놓치거나 보호장비가 모두 파괴된, 쉽게 말해 문을 부수고 들어온 승객에게 패배한 상황이라면 2-1-4를 지체 없이 복용하십시오.
다음 역에 도착하였을 때 다행히 사원께서 승리하셨다면 도착한 역의 역무원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운전석이 있는 칸에는 승객들이 타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석의 여분 소화기를 운전석이 있는 칸에 흩뿌려 두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조치이며 이미 사용한 간이 화장실 속 내용물도 나쁘지 않습니다. 도착한 역의 역무원에게 도움을 받을 때에도 열차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찬가지로 2-1-4를 준비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연장 운행을 거의 다 마친 니라부다역에 도착하였을 때 반드시 모든 승객들이 하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대부분의 승객들은 방송에 따라 하차할 것입니다. 드물게 내리지 않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차량 내 CCTV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하차하지 않은 승객이 하차하실 수 있도록 계속하여 방송해 주십시오. 방송을 따르지 않고 탑승해 계시는 승객에게는 손도끼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먼저 니라부다역의 역무원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역의 역무원은 해당 공사의 직원들에게 호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차 밖으로 데려가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든 거절하고 사과의 의미로 2-1-4를 제공하십시오. 아쉬워하겠지만 물러날 것입니다. 역무원을 호출하였는데도 역무원이 오지 않는 경우 식량과 식수를 섭취하며 올 때까지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오지 않는 경우 손도끼와 2-1-4를 준비하시고 승객을 강제 하차시키신 뒤 복귀하시면 됩니다.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며칠이 지났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최장 기간은 약 9개월 253일입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3일 정도의 연장 운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의 기간을 평균했을 때 약 5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직원들은 보통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의 연장 운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현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에서는 연장 운행 시간이 아닌 관측된 기간으로 초과근무 급료와 생명수당 등을 산정하여 24시간 이내에 지급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관측에 의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연장 운행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사망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상속권자에게 1년분의 초과근무 급료와 생명수당, 퇴직금, 보험금을 10일 이내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사원의 장례식은 공사 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무사히 귀가하시고 정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건조하던 공기가 갑자기 습해지면서 밟고 있던 아스팔트의 느낌이 점점 흙을 밟는 듯한 느낌으로 변했다. 편지에 적혀있던 주소를 확인했을 때 지금 있는 곳이 확실했다. 하지만 망할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도 않아 금방 내 정확한 위치 또한 잊어버리고 말았다. 안개가 점점 걷히면서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는지 어떠한 장소로 와 있었다. 시발 여기가 어디야. 이른 새벽에 사람을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화가 났는데 엉뚱한 곳으로 왔다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하기도 했다. 그때 녹음기 하나가 내 발에 걸렸다. 오래되어 보이는 낡아버린 녹음기였지만 녹음기에 묻은 붉은 액체는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나는 호기심에 녹음기가 작동이 되는지 한번 시도해보았다.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건가? 오래된 녹음기여서 그런지 음질이 좋진 않았다. 지금 이 녹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편지 하나 받고 온 거 맞지? 내가 한마디 해줄까? 넌 지금 좆됐어.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편지에 적혀있는 주소만 보고 먼 거리를 이동한 거 보면 너도 아마 제정신은 아닌 것 같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이 망할 장원에서 안전하게 탈출하고 싶으면 딴짓하지 말고 지금 주위를 둘러봐봐. 너가 가고 있던 곳이랑 완전 다른 장소지. 그 말은 넌 지금 장원의 게임에 참여한 거야. 멀뚱멀뚱 서 있는 상태로 내 녹음 듣지 말고 너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로
지금 당장 이동해. 너가 이 게임에서 탈출할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장원 곳곳에 있는 발전기를 찾아서 5개를 모두 수리해서 정문을 열고 나가는 방법과 지하 통로로 탈출하는 방법. 하늘을 둘러보면 반짝이는 가로등 비슷하게 생긴 게 보일 거야. 그게 발전기가 거기 있다는 거니깐 그 발전기를 수리해서 탈출해. 움직이다 보면 땅에 해치 같은 게 보일 거야. 그게 지하 통로인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문은 절대 안 열려. 너가 운 좋게 열쇠를 찾아서 그 문을 열고 탈출하거나 너가 마지막 생존자일 때 열리거나 둘 중 하나야. 마지막 생존자가 뭘 뜻하는지 모르겠지. 지금 여기엔 너랑 같이 게임에 참여한 멍청이들이 있어. 너가 모르는 곳에 홀로 남겨져 공포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보면 존나 반가울 걸 알아. 그 사람들 절대 믿지 마. 몇몇 놈들은 똑같이 반가워할 수 있지만 걔네도 장원에서 탈출하는 게 1순위 목표라고. 지들이 탈출할 수 있다면 어떤 짓이든 다 할 수 있을걸. 근데 이 말해도 무시할 새끼들은 무시하니깐 너가 알아서 판단해. 그놈들과 함께 탈출할 것인지 아니면 너 혼자 탈출할 것인지. 장원에서 바로 탈출하고 싶어서 무작정 발전기로 찾아가지 마라. 너가 기계를 잘 다룬다고 해도 맨손으로 그 커다란 발전기를 어떻게 고치게. 좀만 돌아다니면 상자랑 캐비넷이 있으니깐 그거 열어서 조사해봐. 발전기 수리 도구라던가 붕대라던가 지금 너 상황에 도움이 되는 몇몇 도구들이 있으니깐 많이 파밍해둬. 특히 치료와 관련된 도구들은 많이 챙겨라. 아, 그리고 상자랑 캐비넷을 찾았는데 그 주변에 혈흔이 많이 묻어 있거나 많이 파손되어 있을 수 있다. 당장 그 장소를 피하고 숨을 곳을 찾아. 그러곤 다시는 그 주변에 얼씬거리지 마. 거기서 도구 찾던 놈과 같은 신세가 되기 싫으면 장원엔 너 같은 놈들만 있는 게 아니야. 존나 위험한 놈들도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 놈들은 널 보자마자 바로 쫓아와서 순식간에 죽여버릴걸? 말하기 편하게 그 놈들을 감시자라고 부를게. 여기 장원 주인이 우리가 순순히 발전기 고치게 만들고 탈출하게 만들겠어. 게임이 재밌어지려면 변수가 필요하잖아. 안 그래? 그 놈들은 너보다 키도 존나 크고 속도도 너보다 빠르니깐 그 놈들 앞에서 나대다가 뒤지지 마. 그나마 다행이라면 감시자가 너 근처로 올 때 너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강해질 거야. 부정맥 환자여서 부정맥이라 생각하지 말고 심장박동이 갑자기 빨라지면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가라. 캐비넷이 있으면 거기 안에 숨어서 숨소리도 내지 말던가. 너가 감시자들의 눈을 잘 피해서 발전기를 수리하고 있다고 해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그놈들 뚜벅뚜벅 너한테 걸어오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너와의 거리를 줄일 수 있으니깐. 가끔씩 너 눈앞에 사람도 아니고 감시자도 아닌 이상한 인형이 보일 수 있어. 신기하다고 함부로 다가가지 마라. 그거 개지랄하면서 너 위치를 감시자들한테 알려주는 거니깐. 거기다가 운이 안 좋으면 감시자가 그 인형에 텔레포트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건지는 나도 몰라. 일단 텔레포트 했다면 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냥 받아들여. 갑자기 뭔가 날아가는 소리라던가 음악 소리가 갑자기 들리면 조심해라. 감시자가 너를 발견한 게 아닐 수 있지만 그 소리가 났다면 너가 아닌 누군가 감시자를 마주쳤단 소리고 그 감시자가 그놈을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니깐 너한테 온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의 명복을 빌어주던가 말던가 알아서 해. 갑자기 창이 너 근처에 날아올 때 있다. 그 즉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창에서 멀리 떨어져라. 유용한 도구라던가 그런 거 챙기려다가 바로 죽는다. 도구가 좋고 중요한 거라 해도 너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다. 나랑 같이 수리하던 놈 창에서 멀리 안 떨어져서 수리하다가 곧바로 녹아서 즉사했다. 진짜 지리는 줄 알았다고. 가끔 가다가 주변에 있던 까마귀가 널 보고 놀라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 까마귀라고 안심하지 말고 주위를 더욱더 경계해. 감시자 놈들은 눈도 좋아서 까마귀가 날아간 것만 보고 너 위치를 측정할 수 있으니깐. 물론 까마귀는 감시자들이 주변에 있어도 날아가니깐 주변에 까마귀가 날아가는 게 보였다면 조심해. 하늘로 날아가는 까마귀를 봤는데 까마귀보다 더 큰 무언가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다면 그냥 포기해라. 그놈이 널 발견해서 너한테 접근하고 있는 거니깐 달리 손 쓸 방법이 없어. 여기 장원 주인이 양심은 있는지 감시자들을 만나도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제공해 주더라고. 주변에 판자나 창틀 같은 것들 보이지? 감시자를 정면으로 마주친 거면 살아나갈 가망이 없긴 하지만 그것들을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더 살아볼 순 있을 거야. 주변에 그런 게 없다면 돌이나 흙도 던져서 최대한 발악해. 어쩌면 그놈들이 당황해서 너가 살아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갑자기 한기가 느껴지거나 습해지는 느낌이 들면 그 자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라. 너 눈엔 안 보일 테지만 감시자 하나가 너 바로 옆에 있다는 거야. 그놈 주변에 계속 있으면 주변에 별 모양 표식이 나타나면서 그 위에 끔찍한 게 나타나 너가 죽을 때까지 쫓아올 거야. 우연히 만난 생존자가 그 표식을 지워서 너에게 기생한 놈이 사라진다면 그만큼 좋을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생길 리 없다고 생각해. 여기 장원은 허벌판만 있는 건 아니야. 건물 2채가 있는데 둘 중 하나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 너가 더 이상 삶을 이어나가기 싫을 때 들어가는 걸 추천할게. 저번에 생존자 한 명이 그 계단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질 않았어.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가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내가 붕대같이 치료와 관련된 도구를 많이 챙겨두라고 했지. 가끔씩 그 감시자 놈들이 너를 공격하고 나면 일정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때 빠르게 도망가. 운이 좋으면 그놈들이 너를 놓쳐버릴 거야. 그놈들이 너를 다시 찾을 때 너가 가만히 상처를 내버려 두고 있으면 그놈이 널 찾기 전에 과다출혈로 죽어버릴 거야. 너가 찾은 붕대로 상처를 치료해야지. 너가 붕대도 못 찾았는데 그놈들한테 이미 맞았더라면 상자에서 주사기라도 나오길 빌어. 운 좋게 나온다면 좋겠지만 가끔씩 붉은색 주사기가 아닌 다른 색의 주사기가 나와. 그 중에 파란색 주사기 있지. 그건 절대 쓰지 마. 오히려 상처가 커지고 없던 병이 생겨서 고통스럽게 죽어버릴 거야. 물론 챙겼다가 너가 맘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그놈한테 꽂아서 너가 죽여버릴 수 있긴 한데 나 같으면 그럴 생각할 때 발전기 수리 조금 더 해서 빨리 장원 탈출한다. 아, 그 주사기 가지고 감시자 놈들 죽이려는 시도하지 마라. 쓰러져 있는 생존자가 보인다면 일단 주변을 경계해. 심장박동이 빨라지지 않아도 감시자가 주변에 있을 수 있으니깐 주변에 감시자가 없으면 그 생존자를 살릴지 무시할지 선택해. 살린다면 그놈이 고마움에 널 도와줄 수 있고 무시한다면 그놈은 탈출 시도도 못하고 죽는 거지. 발전기가 모두 수리되면 장원 전체에 고동소리가 울려 퍼지고 대문을 열 수 있게 될 거야. 대문은 12시 방향과 6시 방향에 각각 하나씩 존재해. 그중 가까운 데로 뛰어가서 대문을 열어. 대문도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깐 감시자가 너한테 오지 않기를 바래. 더 이상 알려줄 것도 없는 것 같네. 나는 지금 붕대도 없어서 피를 존나 흘리는 상태로 대문에 있어. 지발 드디어 이개 같은 장원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녹음기에서 심장박동 소리가 들려온다. 녹음자는 웃음 소리와 함께 감시자를 향해 욕을 하면서 대문 밖으로 달려나가는 소리가 녹음기에서 들려온다. 달려나갈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녹음자는 발걸음을 점점 멈추는 소리가 들려온다. 씨발 뭐야. 난 장원에서 탈출했잖아. 근데 대체 난 왜 다시 여기에 있는 거냐고! 녹음기에선 절규의 목소리와 함께 무언가 날라오는 소리가 들려온다. 녹음자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녹음의 마지막에는 무언가 깊숙이 찔리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려오고 녹음이 종료되었다. 녹음이 종료되어도 나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녹음기에 묻어있던 혈흔을 보았을 땐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심란하던 와중에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심장박동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생존 10 파괴형. 현재 당신의 눈앞에 있는 종이에는 당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글이 적혀 있는 종이로 분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론. 당신은 저희 주공 아파트의 아파트 뒤쪽 나무 관찰자라는 직책으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직업일 테지만 해당 규칙서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만 하시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해당 규칙서는 당신이 들어와 있는 아파트 뒤쪽 나무 관찰 장소에 있는 한 절대로 훼손되거나 내용이 바뀔 일이 없으니 안심하시고 해당 규칙서에 적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규칙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출근 전 문자로 온 내용을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확인하는 것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끈 채로 옆에 놓여 있는 작은 상자 안에 넣으십시오. 절대로 지금 이 시간부터 상자 안에 담긴 핸드폰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휴대폰은 이곳에서 당신의 손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실 날이 된다면 다시 갖고 퇴근하셔도 됩니다. 돌아와서 해당 관찰 장소 안에 들어오기 전 반드시 앞에 10그루의 나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시고 들어오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약 확인하지 않고 들어와서 눈앞에 보이는 나무가 10그루가 아니라면 당장 휴대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10그루가 아닌 그곳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곳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이며 현재 다른 곳으로 들어간 분들에 대한 생활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앞에 나무가 무사히 10그루라면 당신은 앞으로 10일간 해당 장소에서 생활하게 되실 예정입니다. 당신의 뒤쪽 서랍에는 10일간의 식량이 존재하며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루에 한 번 규칙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따라하시면 남은 시간은 식사를 하셔도 되고 잠을 주무셔도 되는 등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해당 자유시간은 휴대폰을 만지는 것과 밖을 나가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하루에 한 번 나무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면 됩니다. 해야 할 행동은 밑에 내용에 상세히 적어 놓았으니 빠짐없이 보고 행동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생존 10, 파괴 0.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존 9, 파괴 1. 파란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만약 파괴되어 있는 나무가 보통의 원기둥형 나무가 아닌 세모, 별 또는 다른 괴상한 모습인 경우 그 나무는 가짜입니다. 가짜 나무가 있는 날은 생존 플러스 1만큼의 행동을 취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존이 8, 파괴가 1, 가짜가 1이라면 생존 9, 파괴 1에 적혀져 있는 행동을 취해주시면 됩니다. 가짜 나무는 다음날 진짜 나무로 되돌려져 있을 것이며 이것은 이 밑으로 적혀 있는 모든 수칙에 적용됩니다. 생존 8, 파괴 2. 파란 버튼을 2번 눌러주십시오. 책상 및 서랍을 열면 밀집 인형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밀집 인형의 얼굴이 나무를 향하게 두십시오. 가끔 나무 근처 풀숲에서 소리가 날 것입니다.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생존 7, 파괴 3. 파란 버튼을 3번 눌러주십시오. 밀집 인형이 있던 서랍에 새끼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새끼줄을 밀집 인형에게 목도리처럼 둘러주십시오. 그 후 2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가끔 나무 근처 풀숲에서 무언가가 지나갈 것입니다. 형체가 파란색이라면 무시해도 괜찮지만 빨간색이라면 유리를 한번 강하게 쳐주십시오. 생존 6, 파괴 4. 보라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밀집 인형에게 둘렀던 새끼줄을 밀집 인형의 목에 단단히 묶으십시오. 그 후 2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가끔 부서진 나무에 무언가가 앉아 있을 것입니다. 형체가 파란색이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이라면 벽면에 걸려있는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크게 지르십시오. 당신에게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는 그 형체에게만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생존 5, 파괴 5. 이쯤 되면 낮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이 조금 어두울 것입니다. 밀집 인형이 있던 서랍의 오른쪽에 있는 작은 서랍 안에 들어있는 디지털 시계를 이용하십시오. 보라 버튼을 2번 눌러주십시오. 새끼줄로 묶은 밀집 인형을 천장에 매다십시오. 이 순간부터 앞면 뒷면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형체는 당신과 나무 사이 그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는 보통 형체가 2채 이상 나타나지만 만약 형체가 하나만 존재한다면 그때부터 뒤에서 느껴지는 한기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해당 시설에는 에어컨이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기를 무시하시면 금방 형체는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밖에 형체가 2채 이상이라면 무시하십시오. 나무가 5개까지 존재하는 한 당신은 반드시 안전합니다. 생존 4, 파괴 6. 보라 버튼을 1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총 3번을 눌러주십시오. 시간은 디지털 시계를 이용하십시오. 밀집 인형이 있던 서랍에 칼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줄에 매달려 있는 밀집 인형의 팔을 모두 잘라주십시오. 가끔 무표정이었던 밀집 인형이 웃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칼로 입을 도려내 주십시오. 도려내었다면 바깥의 형체들에게 도려낸 입을 던져주십시오. 유리가 막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통과될 것입니다. 형체들이 도려낸 입을 다 먹었다면 그날은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물 정도는 괜찮습니다. 형체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무시하십시오. 흐렸던 형체가 조금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이 몰려온다면 침을 뱉으십시오. 형체들이 당신의 침을 핥아 먹는다면 그날은 물도 마시지 마십시오. 해당 금식은 다음날 오전 12시 0분부터 해제됩니다. 생존 3, 파괴 7. 파란 버튼과 보라 버튼을 4번씩 눌러주십시오. 유리 위에 있는 커튼을 쳐주십시오. 이날부터 나무는 하루에 무조건 1개씩 파괴되며 나무가 모두 파괴되기 전 약속된 10일이 모두 끝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줄에 매달려 있는 밀집 인형의 다리를 모두 잘라주십시오. 생존 나무가 4개일 때 입을 도려냈다면 밀집 인형의 눈도 같이 도려내 주십시오. 밀집 인형의 팔과 다리는 밀집 인형이 있던 서랍에 다시 넣어 주십시오. 눈을 도려냈다면 알약을 먹듯 밀집 인형의 2눈을 물과 함께 삼켜 주십시오. 이 순간부터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차라리 먹을 것으로 잠을 달아내십시오. 커튼 뒤로 유리를 긁는 소리가 나겠지만 이 정도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유리를 긁는 소리가 아닌 유리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면 식량이 들어있는 가방을 밖으로 던지십시오. 먹을 것이 사라지겠지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존 2, 파괴 8. 파란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밀집 인형의 몸통을 잘라주십시오. 만약 어제 식량을 던져버렸다면 오늘은 밀집 인형의 몸통을 먹으며 버티십시오. 그다지 유쾌한 기분은 아닐 테지만 열량은 충분합니다. 그 후 새끼줄과 밀집 인형의 머리는 밀집 인형이 있던 서랍에 넣으십시오. 커튼이 붉게 물들고 말을 거는 소리와 유리를 긁는 소리, 비웃는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가 겹쳐 들려올 것입니다. 시각이 오전 4시를 넘었다면 차라리 잠을 자십시오. 오늘은 그다지 적극적이진 않을 것입니다. 생존 1, 파괴 9. 보라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만약 오늘이 마지막 10일째라면 그들은 모두 물러갔을 것입니다. 커튼을 쳐도 됩니다. 하늘은 맑을 것입니다. 식량이 남아있다면 남은 식량들로 소소한 파티라도 하십시오. 물론 아직 당신의 휴대폰을 만지는 것과 밖으로 나가는 것은 금기시됩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10일째가 아니라면 밀집 인형이 있던 서랍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튼튼한 밧줄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는 개인에게 맡깁니다. 사용하기 싫다면 그대로 서랍을 다시 닫고 잠을 주무십시오. 생존 0, 파괴 10. 빨간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휴대폰을 만지십시오. 이상입니다. 까지가 규칙서의 내용이다. 바깥에는 열그루의 나무 중 4개가 파괴되어 있다. 첫날인데 안녕.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해가 지고 은은하게 빛나는 산길의 등불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겠지. 항상 마중 나오던 내가 없어 위화감이 들었겠지. 그리고 수상한 편지만 덩그러니 있으니 의심 많은 너가 깜짝 놀랄까봐 걱정이 드네. 나는 곧 사라질 거야. 그들이 나를 데려갈 거야. 너만 두고 사라지는 게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 갑자기 사라진 나를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나를 다시 보고 싶다면
내가 전해주는 내용들을 따라주면 좋겠어. 나는 너가 싫어서 떠난 건 아니란 것만 기억해줘. 너무 보고 싶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꼭 껴안고 싶어. 괜찮아. 나를 포기해도 아무도 너를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서 맞서는 건 쉽지만은 않을 거야. 그래도 내가 구하고 싶다면 이 편지 내용을 따라줘. 다시 태어나. 뜬구름 잡는 소리 같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해. 힘들겠지만 과거의 너를 모두 잊어. 이름, 사는 곳, 좋아하는 것 다 잊어야 해. 그래도 나에 대해서는 잊으면 안 돼. 너에게 당부할 것이 있어. 절대 까치를 믿어선 안 돼. 언뜻 보면 도와주는 것 같아도 까치는 과실만을 탐낼 뿐이야. 까치는 매운 걸 싫어해. 챙겨두는 게 좋을 거야. 찾아갈 거야. 장난꾸러기 다람쥐가 찾아갈 거야. 다람쥐는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아. 다람쥐는 씨앗을 물고 올 거야. 만약 해바라기 씨앗이라면 심어야 해. 우리가 함께 따스한 볕을 쬐던 그 언덕이 좋겠어. 씨앗이 사과씨라면 까치한테 줘. 사과는 절대로 심어선 안 돼. 가끔 씨앗이 없을 때도 있어. 그럴 땐 잠시 놀아주고 보내줘. 그때까지 요정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악기와 사탕을 챙기고 숲으로 들어가. 악기는 아무거나 괜찮아. 필요한 건 선율이야. 사탕은 그렇지 않아. 꼭 딸기 맛으로. 숲에서 만난 요정의 날개에 녹색 무늬가 있다면 악기를 연주해줘. 그 아이는 리듬을 좋아하니까 분명 길을 알려줄 거야. 만약 분홍색 요정이 있다면 사탕을 건네줘야 해. 도와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해코지는 하지 않을 거야. 이 경우에는 힘들겠지만 혼자서 숲을 헤쳐나가야만 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기다려줘. 숲을 나오면 익숙하던 도시가 아닌 처음 보는 풍경이 나타날 거야. 당황하지 말고 기다려. 이쪽 세상이 너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줘. 서서히 풍경이 바뀌어 갈 거야. 흐릿하다가도 선명해지고 도시가 보일 거야.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입구 쪽에 장발의 남자가 있을 거야. 그 남자에게 마트는 어떻게 가냐고 물어봐. 하지만 쳐다봐선 안 돼. 특히 눈을 쳐다보는 건 위험해. 그리고 그가 알려준 방향 반대로 걸어가. 걸음도 뒷걸음질로. 그러면 새들을 속일 수 있어. 이곳의 새들은 똑바로 나아가는 일을 싫어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만약 마트에 도착했다면 말이야. 마트라고 불리지만 물건 같은 건 없어. 간신히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거야. 그중 가장 뚜렷한 영혼에게 내 이름을 말해줘. 너의 팔에 달라붙어 팔찌로 변할 거야. 그게 상자의 열쇠야. 사랑해. 너를, 스스로를 사랑해야 해. 팔찌를 얻고 나오면 너가 있던 마트가 사라지고 작은 오솔길이 보일 거야. 그 길을 따라가. 선택받지 못한 영혼들이 길을 따라가면서 너를 괴롭힐 거야. 가장 괴롭고 힘든 기억들이 떠오를 거야. 하지만 너를 사랑해야 해.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잡아먹힐 거야. 지켜줄 거야. 만약 길 끝까지 무사히 걸어왔다면 이제부터는 까치가 널 지켜줄 거야. 하지만 믿어선 안 되는 거 알지? 그 아이는 팔찌를 노리는 거야. 걱정하지 마. 까치의 보호를 받으며 걷다 보면 작은 오두막이 보일 거야. 문 앞에서 내 이름이 제일 좋아하는 건 붉은 꽃 한 송이 라고 말하고 문을 열어. 열리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기다리다 보면 저절로 열릴 거야. 하루를 꼬박 새더라도 기다려. 늘 그랬듯이. 너를 사랑해야 해. 너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거야. 집에 들어서면 상자가 온갖 가머니설로 너를 꼬시려 들 거야. 듣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고 계속 되뇌이는 거야. 나는 나를 구하러 온 거야. 라고 말이지. 팔찌가 빛나기 시작했다면 안심해. 상자를 열 수 있을 거야. 열고 나면 상자는 물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돼. 우리 집에서 봤었던 그 회중시계 기억하지? 그 시계랑 똑같이 생긴 시계가 있을 거야. 시계 태엽을 거꾸로 감는 거야. 하지만 눈을 뜨고서 감으면 안 돼.
그 녀석들은 규칙을 어겼다며 너를 해치려 들 거야. 가만히 기다려줘. 수많은 감각들이 너를 덮칠 거야. 이제는 질릴 법도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줘. 앞에서 많이 연습이 되었으니 이제는 쉬울 거라고 생각해. 때가 되면 너가 가장 먼저 알게 될 거야. 편안한 느낌이 들면 그 오두막에 휴식을 취하는 거야. 한숨 자고 눈을 뜨면 집으로 돌아와 있을 거야. 나는 머리맡에서 뜨개질을 하며 너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나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의 편지를 모두 읽고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알 수 없고 복잡한 내용들 때문인지, 그녀를 잃었다는 충격 때문인지 편두통이 몰려왔다. 그런데 불현듯 떠오른 사실이 있다. 내가 아는 그녀는 편지를 쓸 수 없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와 오래 지내면서도 언어만큼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분명 남들과는 달랐다. 언제부터였을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종종 그녀가 손을 대지도 않고 물건을 옮기거나 내 상처를 손대는 것만으로 치료해주는 등의 신비로운 힘을 발휘할 때가 있었다. 왜인지 나는 이때까지 그 행동들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이때까지의 미심쩍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녀는 정말 인간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왜 내 주변의 소중한 이들은 이렇게나 갑자기 그리고 의문투성이인 채로 떠나가는 걸까? 일단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편지의 내용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내일 아침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따스한 기운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그녀가 방금 나를 어루만졌다고 확신이 들었다. 그러자 편지의 몇몇 글자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